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오늘은 오차시 1제곱cm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교과서는 118쪽부터 121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1제곱cm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직사각형 넓이의 공식, 그리고 정사각형 넓이의 공식, 그 다음 화면에 보이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답을 다 생각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사각형 넓이의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였습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 넓이의 공식은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였습니다. 다음 3번,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친구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직사각형에 있는 가로 8cm와 세로 5cm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8 곱하기 5가 되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40제곱cm다 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보라색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의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럼 한 변의 길이 6cm, 6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36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네요. 교과서 118쪽의 1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복도 바닥의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800cm이고요. 세로가 20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가로와 세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로 800cm랑 세로 200cm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800cm 곱하기 세로 200cm를 하게 되면은 0이 4개가 붙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즉 16만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학교의 복도 바닥처럼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바로 자릿수가 커져서 넓이를 나타내는 게 불편하다. 그 다음 수가 커져서 넓이를 쉽게 읽거나 말하기가 어렵다. 라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예쁜 머리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하고 있네요. 1cm보다 큰 길이의 단위는 1m인데 1제곱cm보다 큰 넓이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m 옆 위에다가 2를 조그맣게 쓰고요.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안경 쓴 남자친구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제곱미터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한 줄에 100개씩 100줄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먼저 여기 지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1m, 가로 1m, 세로 1m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두 개 빈칸은요. 1m를
100cm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이다 라고 채울 수가 있고요. 그럼 1제곱미터는 두 개의 100cm 곱하기 100cm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 즉 100개씩 100줄이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니까 10,000 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30,000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0 제곱센티미터는요, 3제곱미터가 되는데, 즉 0 4개를 떼준다 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제곱센티미터에서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곱미터에서 제곱센티미터로 붙일 때는 0 4개를 덧붙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럼 교과서 119쪽에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바닥 넓이로 바꿔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한번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로 1m, 세로 1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가지고 열심히 놓아서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에는 8개, 세로에는 2개가 들어갑니다. 즉, 복도에는 16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16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넓이는 약 16제곱미터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 이번에는 줄자를 사용해서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볼 겁니다. 가로는 8m였고요. 세로는 2m였습니다. 각각 800cm, 200cm와 같았죠. 그렇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넓이를 구한 거기 때문에 800cm 곱하기 200cm가 되어서 16만 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약 16제곱미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죠. 두 가지 방법,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내려놔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줄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재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면서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이를요,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냈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한 넓이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큰 넓이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어 쉽게 읽거나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과서 120쪽의 3번입니다. 슬기와 연수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 지금은 대전광역시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네요. 땅의 넓이를 어떤 단위로 나타내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1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지도의 대전광역시의 넓이는 우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같이 한번 세볼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지도의 대전광역시의 넓이는 5억 3,900만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릿수가 너무너무 커져서 넓이를 나타내는데 불편하기도 하고요. 수가 커져서 넓이를 쉽게 읽거나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cm 다음에 1m, 1m 다음에는 1km로 점점 길이의 단위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이의 단위에 증가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길이는요,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넓이의 단위는 1제곱센티미터에서 1제곱미터로 증가를 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커질까요?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km, 킬로미터 위에다가 조그만한 2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럼 교과서 121쪽에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1km로 나타내 있는 정사각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1km를 몇 미터로 나타낼 수 있는지 빈칸을 먼저 채워볼게요. 바로 1000m입니다. 1km는 1000m가 되죠. 그러면 안경 쓰고 있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1제곱킬로미터에는 1제곱미터가 한 줄에 1000개씩 선줄 들어가는데 1제곱킬로미터에는 1제곱미터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1km 곱하기 1km를 해서 1제곱킬로미터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미터로 한번 구해볼 겁니다. 1000m 곱하기 1000m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3만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바로 3만 제곱미터는 3제곱킬로미터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공 6개를 떼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럼 활동 4번,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넓이를 여러 가지 단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완성해서 여러 지역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특별시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냈을 때는요. 6억 5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서 0을 6개 떼는 것과 같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떼주면 605 제곱킬로미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770 제곱킬로미터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공이 6개가 붙게 됩니다. 그럼 7억 7천만 제곱미터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대전광역시는 제곱미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5억 3,900만 제곱미터였으니까 공을 6개 떼보도록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삭제를 해주면은 539 제곱킬로미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비워져 있는 거는 선생님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넓이를 구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곱킬로미터로 넓이를 나타냈을 때 1850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공을 6개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8억 5천만 제곱미터와 같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넓이를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었을 때 다른 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숫자가 너무 커져서 불편해요. 이럴 때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넓이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제곱미터보다 조금 더 쉽게 읽고 말할 수 있다라는 편리한 점이 있었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먼저 1cm 위에 조그만한 2,
를 적은 친구는요, 1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가로, 세로 1cm짜리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m 위에다가 조그만 2를 붙이게 되면요, 1제곱미터다 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가로, 세로 1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1km 위에다가 조그마한 2를 붙이게 되면 1제곱킬로미터다 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가로, 세로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요, 수학 익힘책 78쪽, 79쪽을 해결해보고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해볼 거예요.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칸에 적습니다. 문제와 힌트를 보고요,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타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